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레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모나용평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모나용평 같은 경우엔 최근에 국가에서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부처 협업 강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이번 달 7월에 모나용평의 웰라이프를 설립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모나 용평 같은 경우에는 본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분양 운영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루송채가 많이 각광을 받았죠. 콘도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객실이 증가를 하고 이로 인해 매출이 증대를 하면서 또 콘도가 추가 분양들은 이런 선순환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나용평의 차트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50일 신고가 부근대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 저희가 이 부근대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수가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 지켜볼 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나라 정부가 이제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 부채업 강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2027년까지 110조 원 규모로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용평 리조트가 가강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리조트 운영이랑 프리미엄 콘도 분양 순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식품 사업으로 신성장 동력도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의 천연 재료로 만든 이런 자연산을 좀 강조하면서 식품들을 많이 만들었었죠. 구적으로 보면 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상품 개발과 검증을 계속해서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치뿐만 아니라 수국차라던가 이제 된장김,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K푸드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수출 물품인 라면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만두 같은 품목들도 계속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7월 이번 달인데 이번 달에 이 모나 용평 웰라이프라는 식품 사업 법인을 설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유통을 하고요. 해외 수출을 진행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 식품 관련 테마들, 이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나 용평이 이렇게 전국 유통과 해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안 그래도 이제 운양과 리조트 분양과 운영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적인 부분의 성장으로 인한 주가에 대한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내용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나용평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말레이시아 법인을 통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를 위해서 말레이시아 재계순위 6위라고 할 수 있는 버자야 그룹과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립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식품 사업 알아봤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식품 사업뿐만 아니라 본업인 분양 매출과 운영 매출도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은평 같은 경우에는 콘도가 2,500여실이 있고 호텔, 스키장 등을 운영을 하고 있죠. 지난해 매출액을 저희가 보시면 22년도 대비로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볼 포인트가 이렇게 좋은 실적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향후 전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이유는 일단 매출 비중 같은 경우 용평 리조트가 이제 모난 용평입니다. 이 용평 리조트가 옛날 이름인데 제가 좀 헷갈리네요. 이 운영 매출이 65.5%고요. 분양 매출이 34.5%입니다. 이 운영 매출 같은 경우에는 객실 가동률이 지난해 60%까지 올라오면서 손익 분기점을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보통 객실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요, 50%를 이 손익 분기점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조트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절에는 40%까지 내려가면서 소폭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국내 여행 수요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회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87% 이상 회복하면서 객실 가동률도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분양 매출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것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모나용평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분양 완료 목표가 있죠. 바로 하이엔드 콘도 루송체를 분양을 하고 있는데 총 분양 예정액은 4,145억 원이고 공사 예정 원가가 3,032억인 대규모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콘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매출이지만 콘도가 늘어날수록 판매액이 증가가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모나 용평의 콘도 객실 수도 3,356실에 이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객실 판매로만 작년에 762억 원의 매출을 거두면서 이 분양 매출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콘도 분양이 객실 증가로 이어지고요. 여기서 매출이 증대가 되겠죠. 그리고 또 콘도를 추가 분양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확립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양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향후 이제 모나 용평에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 함께 지켜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적인 부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업이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신사업인 이제 K푸드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바랐던 이 구간대가 있습니다. 이 지지 저항뿐만 아니라 매물대도 많이 쌓여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시험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상단 부분에는 매물대가 소폭 적게 쌓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돌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는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 저희가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앞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지지를 받았던 이 장기 이평선 61선 그리고 지지점을 받았던 이 라인 때 이 부근대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이평선들과 장기 이평선 48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모나 용평의 향후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 그리고 지켜볼 전망들까지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면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